고등수학 상개념 강의 2단원의 마지막 내용은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은 나눗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나눗셈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쓰게 되는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다 제외시키고 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심플하게 나누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조립제법을 알아봅시다. 조립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다항식의 나눗셈 충분히 원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이 조립제법으로 푸는 과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조립제법이라는 과정은 이런 식을 이렇게 작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만 이 방법을 쓸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지금 상황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나누는 수죠. 나누는 식을 차수 순서대로 개수만 쓸 거예요. 왜 차수 순서대로 개수만 쓰냐면 결국에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이 차수가 자릿수의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5개의 항이 있는 식이고 이 자릿수 순서대로 썼다라고 볼게요. 차수 순서대로, 높은 순서대로. 그러면 여기가 뭐 2, 3, 5, 7, 9였다고 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5라는 수는 여기서부터 상수 1차, 2차겠죠. 따라서 5x제곱이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릿수를 차수 순서대로 정확하게 맞춰줬기 때문에 얘가 5만 써 있어도 얘가 5의 x제곱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수 순서대로 개수만 씀으로써 x제곱, x 썼던 것들 다 귀찮으니까 다 지워주겠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조립제법을 쓴 이유가 이 나누는 식을 그냥 나눠도 되겠지만 좀 심플하게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 3, 5 이렇게 개수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엔 니은자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나누기 하듯이 니은자 그려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할 거냐면 x-1로 나누고 있었죠. 그 x-1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줄 거예요. x-1이 0이 되는 x값은 1이죠. 따라서 1을 여기다 써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을 할 거냐면 이렇게 그냥 내려올 거예요. 1이 1로 그냥 쭉 내려왔죠. 이 내려오는 과정을 하는 이유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x-1로 나누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x제곱이 있기 때문에 x를 곱해야 이 x제곱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x는 무조건 얘에 의해서 바로 정해져요. 즉 얘의 개수가 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1의 개수를 가졌다면 여기도 1의 개수를 가져야 x한테 곱해졌을 때 1이라는 개수를 가진 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가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로 그냥 내려온 거죠. 즉 여기에 써 있는 게 몫이 나중에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다음 과정을 생각해 주게 돼요. 얘 지금 보면 x제곱이 나오면서 부수적으로 마이너스 1과 x가 곱해진 식이 여기 나올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식이 요 역할을 했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은 여기 역할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서 위에다 써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써있고 여기에 써있는 거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과정으로 얘네 둘이 뺄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장면에서는 더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x-1을 0으로 하게 되는 x를 찾아줌에 있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었지만 여기에서는 1로 마이너스 배 돼서 넘어가게 돼요. 즉 이항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배가 한번 된 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배를 한번 해버렸으니까 원래 빼야 될 대상을 더해주게 되겠죠. 즉, 요 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 값을 더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마이너스 2에 맞춰서 또 얘한테 곱해주겠죠. 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 여기 개수가 그대로 여기 써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 값을 그대로 쓰면 몫에
상수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여기 장면 살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곱해짐으로써 곱해지는 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곱해지는 장면 나올 거예요. 주황 장면이죠. 주황 장면에 의해서 여기다 2 써줄 거고 거기도 똑같이 얘하고 곱한 장면인 거죠. 1하고 여기하고. 즉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해서 여기다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더하기 장면. 여기서 뺐은 것처럼 여기는 더하는 장면. 하게 되면 여기에 상수항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읽어보면 여기에 x-2가 있듯이 여기에 x-2가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가 있듯이 나머지가 있듯이 여기에 나머지가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체크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찍 체크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립제법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x-1로 나눴을 때 x-2가 몫이고 나머지는 3이다 라는 결론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따라서 얘네들이 곱하고 써주고 더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충분히 나누기 과정을 간략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여 과정, 그냥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죠. 이 그냥 내려오는 과정이 가능하기 위해서에 대한 조건이에요. 즉 여기의 개수가 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x만 있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2x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다 맞춰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맞추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장면이 바로 올라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누는 수의 x항의 개수는 항상 1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립제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항식 fx를 x-1 꼴에 x-a 꼴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얘를 조금은 확장시킬 수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상황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확장 과정도 동일해요. 이 과정에 있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값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그러면 요 과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얘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등식을 변형해서 이 꼴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해보면 fx를 x 플러스 a분의 b 그 다음에 qxr을 찾아줘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얘로 나눴을 때가 필요하니까 일단 던져주게 됩니다. 그럼 이 식과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a분의 b1을 곱해줘야겠죠. 그럼 ax 플러스 b에다가 얘네 둘이 곱한 식, 그 식을 곱했을 때 나머지가 r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fx는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등식을 변형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는 과정까지 조립제법으로 배워봤습니다. 그럼 조립제법을 여러 번 쓰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 그 다음에 q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1차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1차 식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qx를 구해줄 수 있어요. 얘 그대로 쓰고 얘네들이 곱해서 쓰고 얘네들이 더해서 쓰고 얘네들이 또 곱해서 쓰고 더해서 쓰고 곱해서 쓰고 더해서 쓰고 곱해서 쓰고 그 다음에 더하면 나머지 처리되고 이쪽 부분이 몫인 거죠. 즉 이 부분이 qx였던 거예요. 근데 이 qx를 또 x 플러스 2로 나누고 싶대죠. 따라서 x 플러스 2를 0으로 만드는 x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써주고
쭉 내리고 곱해서 쓰고 더해서 쓰고 곱해서 쓰고 더해서 쓰고 그 다음에 곱해서 쓰고 더해서 쓰고 하게 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9인 거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 번 쓰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대로 써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 한 번 한 번 따로 나눠서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보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를 x의 제곱의 항들로 좀 풀어 써달라라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x-1로 여러 번 한번 나눠보세요. 즉 x-1로 나눈다는 건 1 써놓고 내리고 곱하고 쓰고 더하고 쓰고 그 다음에 곱하고 쓰고 더하고 쓰고 그 다음에 곱하고 쓰고 하겠죠. 그 장면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식에 대해서 일단 표현해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건 x 마이너스 1에다가 얘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더해졌어 라고 풀었을 수 있죠. 근데 이 식에 대해서 즉 이 식에 대해서 또 x 마이너스 1로 정리해낼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요게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더해졌어요 쓰면 되겠죠. 근데 또 얘에 대해서도 이렇게 x-1로 나눠 쓸 수 있네요. 따라서 x-1로 나눠 쓰게 되면 2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5가 더해졌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이걸 그대로 넣고 이걸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는 거죠. 그럼 x-1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x-1에다가 x 이거 넣고요. 여기 이거에다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에다가 이거 넣은 상황이죠. 그래서 풀어 쓰게 되면 x-1에 대해서 지금 세제곱되는 건 2예요. 그 다음에 x-1이 두 번 곱해진 건 이 부분이죠. x-1이 한 번 곱해진 건 이 부분. 그 다음에 x-1이 안 곱해지는 건 이 부분이네요. 따라서 이 숫자를 읽어보니까 a가 2, b가 5, c가 7, d가 2가 될 텐데 이 숫자들이 딱 여기 써있죠. 즉 이렇게 꺾어서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읽어주면 된다는 거죠. 요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x-1로 계속 나눴어요. 근데 이 나눠진 애는 얘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남았었대요. 근데 요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눠지는 애는 얘인 거죠. 얘하고 얘인 거죠. 근데 얘는 한 번 더 나눠졌었으니까 얘가 두 번으로 나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나눠지는 거예요. 한 번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나눔에 있어서는 얘가 포함되지 않았죠. 그렇다는 건 두 번은 못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번만 나눠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첫 번째 나누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상수항으로서 나타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읽어주면 된다를 기억했으면 좋고 만약에 기억 안 나면 이렇게 그냥 풀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식의 형태를 자꾸 익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여러 번 쓰는 경우